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1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보도해드렸던 국립보건연구원의 3억 5천만 달러 뇌물 사건에 대하여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렌스 타박이라고 새로 보건원장 대행으로 임명된 치과 박사가 닥터 파우치 등 많은 연구원들이 돈을 받은 것은 이해상충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PH 닥터이기도 하지만 덴탈 닥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상충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돈이 오가는 것을 이해상충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회사가 NIH에 왜 돈을 주겠습니까? 그 돈이 이해상충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이해상충 관계의 돈에 대하여 정의를 해보라고 지금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BLS의 발표에 의하면 오늘 아침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4월 말 기준으로 11%가 치솟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가장 큰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으로 남아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큰 폭의 상승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1.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평균은 8.5%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미국의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저께 보도해드렸던 미국의 유아용 분유가 품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플로리다 상원의원인 캣 캔맥 의원은 미국 시민들은 애기들 분유가 없어서 대란을 겪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지금 국경 부근에는 분유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넘쳐나고 있으며 파레트째로 쌓여있다고 합니다. 이 분유들은 대부분 불법 입국 가족 중에 유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 그것으로 분유를 사서 엉뚱하게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들 나라 국민인 미국 시민에게는 분유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칸맥 의원이 의회에서 오늘 항의를 하면서 밝힌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고 라벨이 붙던 이 수많은 팔레트에 분유가 꽉 차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이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열한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오즈 박사, 캐시 베너, 데이브 맥코믹 사이의 3파전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토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은퇴를 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뛰어든 이 3명의 후보들 중에 오즈가 24.5%, 바넷이 23.2%, 맥코믹이 21.6%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넷의 지금 상승세가 오즈의 공화당 유권자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하여 하락하고 있는 반사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뉴스맥스의 그렉 켈리 앵커는 캐티 바넷 후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지금 마가 지지자라고 자기를 선전하고 있지만은 가짜 마가 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 지지자이면 절대로 설 수 없는 자리에 서서 BLM 지지와 안티파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조지 프로이드 사건 때 거기에서 연설까지 한 것을 예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군복무를 10년 한 애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켈리 그렉은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캐티 바넷에 대하여 D214를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한 번도 그녀는 공화당 본부에 D214를 내놓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D214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비역들에게 주는 예비역 전역 증명서인 것입니다. 전역 증명서가 없는 예비역은 없다고 하면서 전직 머린 장교 출신인 앵커는 그녀가 지금 거짓으로 유권자들을 또는 거짓으로 공화당 당원들을 속이고 있다고 오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가짜 마가 대원들에 대하여 조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후각설하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오즈 박사 후보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마가 열풍이 지금 공화당 내에서 선풍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LA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한 여성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박스를 주었는데 그 안에는 우편 투표 용지가 104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기명도 되지 않은 순수한 우편 투표로 이 여성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하였지만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우체국으로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체국을 여러 군데에 걸쳐서 결국은 한 우체국 직원이 와서 이 박스를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 선거의 투명성을 위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것을 신고하고 돌려주기를 원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을 묵살하고 버리던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주권을 표시하는 우편투표 용지 하나가 바로 한 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소홀히 취급하는 캘리포니아 주선거관리사무소 참 염려가 됩니다. 중간선거를 아직까지 반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벌써 이렇게 주인 없는 투표용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보건원 원장 대행인 토렌스 타박 박사가 하원 소위원회에서 국립보건원이 중국 우한 전염병 진원지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제거했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과학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 증언을 하며 이에 대하여 의원들은 미국 관리들이 그러한 중국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삭제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은 그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이 모든 삭제된 파일들이 백파일에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파일을 열어 우한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규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팬데믹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합니다. 발원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하여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 감추고 미국이 감추고 이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미국의 유명한 댐이 있습니다. 바로 후브댐이라고 하죠. 후브댐 위쪽에 생긴 호수를 우리가 미드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가뭄이 몇 년 계속되는 통에 여기에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약 51m까지 낮아지자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많은 이런 드럼통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라스베가스 폴리스 디파먼트의 발표에 의하면 그 드럼통 중에 한 곳에는 남자의 시신이 들어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시신을 넣고 시멘트로 집어넣어서 응고시킨 다음에 강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오늘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약 1970년도 내지 1980년 사이에 생성된 드럼통이라고 지금 규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라스베가스가 마피아들이 개발한 도시입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살인사건이 있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범죄가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라스베가스의 많은 시민들은 마피아들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여기저기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는 사람들의 유골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개가 더 발견될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판 범죄의 도시였던 라스베가스의 옛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한편 이 레이크 미드의 물은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 아리조나 등 4개 주에 지금 식수원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차 순회 항소법원에서 2대1로 21세 미만의 성인이 반자동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구매할 권리를 포함하여 젊은 성인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표하였던 21세 미만 반자동 총기 휴대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 사유에서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인으로서 총기를 휴대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주법으로 이것을 연령별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낙태 지지자들의 시위에 대하여 젠사키가 일전에 평화적인 시위는 백악관에서 지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젠사키를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하며 젠사키를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